궁금해요. 그 윤석열하고 노상원이가 정말 안 만났을까? 근데 정말 안 만났다면 그거야말로 고의적으로 안 만난 것이다. 네. 언더커버다. 실체와 존재를 알았으면 안 만났을 리가 없어. 술 한잔 해야지. 데리고 와.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몰랐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 너 네. 때문에 망쳤다도 좀 해석의 여지는 남아 있는 게 아닐까. 네. 계엄을 선포해서 망쳤다가 아니라 네. 잘못해서. 지금 선포하면 안 되는 거다. 내란 특검이 180일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윤석열 등 2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 저는 뭐 주어진 기한 내에서 뭐 할 수 있는 걸 다 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건 물론 그게 이제 수사의 성과를 증명하는 건 아닌데 네. 지금 영장 기각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40몇 %인가? 굉장히 높고 뭐 민중기 특검은 더 높긴 한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지금 이 특검 수사에 대해서 만족감을 못 느끼는 사람들의 불만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뭐 특검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결국은 이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진 건데 글쎄 일단 뭐 수사 결과가 미진한 건 있죠. 특검 스스로도 인정하고 다 못한 게 있다. 특히 이제 노상원 수첩에 나온 얘기들 같은 게 다 충분히 밝혀졌나라는 점은 이제 미진한 점이 있어요. 그건 이제 경찰로 넘기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특검으로서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굉장히 절제된 수사 결과 발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김건희 관련성, 그다음에 사법부 관련성,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내란 가담 정도 네. 등등에 대해서 지금 여권 내부에 기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뭐 의식했겠죠. 의식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결과로 증명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네. 뭐 이건 뭐 증명하지 못했다 혐의가 없다라고 네.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절제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네. 일단 경찰하고 검찰이 그 전에 수사를 했었잖아요. 공수처하고 미진했던 것을 더 파고든 의미는 있다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봐도 두 가지를 기존 수사기관이 잘 안 했거나 놓쳤던 부분들이 첫 번째가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 네. 부분이죠.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이 정확하게 국무회의에서 어떻게 했는가. 그러니까 사실 한덕수 씨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을 때만 해도 네. 좀 많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게 이제 후에 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뭐 그 당시에 있었던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더 수사를 해서 또 기소를 했던 부분 이런 것들은 기존 수사에서 못했던 거를 한 것이고 그리고 일반 이적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를 했는데 네. 그 부분 외환 관련한 혐의도 경찰이나 검찰 수사에서는 별로 거의 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네. 이런 것들을 마저 해냈다는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장 기각 같은 경우는 사실 영장 기각 같은 것은 보통 제3자가 평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판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밸런스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영장을 발부했는데 무죄가 나는 거 하고 내가 기각했는데 유죄가 나는 거 중에 둘 중에 굳이 하나를 꼽으라면 일단은 기각적으로 기울어지기가 쉽죠. 네.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판을 했다거나 아니면 특검에서 제시한 것이 좀 미진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이게 어느 쪽이 더 많은지는 재판을 통해서 가려봐야 될 일이고 네. 그러니까 특검이 만약에 특검이 좀 영장을 필요한 것보다 더 쳤다. 네. 라고 한다면 근데 그것도 조금 어쩔 수 없는 것이 이게 또 국민들도 의식을 해야 되고 한번 쳐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되는 이런 것도 없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영장 기각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네. 그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전반적으로는 선전한 수사였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상원 수첩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에는 판독이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판독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네. 일부 이제 윤석열이 그럼 왜 내란을 일으켰고 언제부터 결심했고 이런 것들은 일부 더 밝혀냈습니다. 그런 네. 것들은 또 성과가 아닌가. 그러니까 노상원이 일종의 이제 계엄의 브레인, 기획자 역할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하고 만난 적이 없는 거야. 아. 특검 수사에서도 네. 윤석열과 노상원의 접점이 직접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노상원이가 끌적거린 대로 됐거든. 네. 뭐 정치인 명단, 정치인 체포 명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계엄 시점 이런 거 다 노상원이가 끌적거린 대로 됐어요. 근데 정작 김용현하고 노상원의 접점만 확인될 뿐 윤석열과 노상원은 직접 만난 흔적이 없어요. 그것도 굉장히 독특해. 해석컨대 네.
김용현이가 노상원을 그림자 속에 두고 아, 이제 노상원의 아이디어를 노상원의 기획을 것처럼. 받아서 자기 기획인 것처럼 윤석열한테 이렇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네. 있고 아니면 윤석열이가 뭐 알고는 있는데 존재는 직접 만나거나 이러지 않고 김용현 통해서만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 그게 뭐 이제 특검 수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데 궁금해요. 그 윤석열하고 노상원이가 정말 안 만났을까? 저는 만났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노상원 수첩에 보면 2023년에 군 인사에 관련된 네.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군 인사에 반영이 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노상원 씨가 가담하고 개입한 것도 생각보다 더 이른 시점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만나진 않았다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노상원의 실체와 존재를 김용현을 통해서 윤석열이 알았을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높다. 근데 정말 안 만났다면 그거야말로 고의적으로 안 만난 것이다. 네. 언더커버다. 네.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실체와 존재를 알았으면 안 만났을 리가 없어. 술 한잔 해야지. 데리고 와.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몰랐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언더커버로 김용현이 둔 거지. 노상원을. 그리고 노상원으로부터 그걸 쭉 받아가지고 김용현이 어쨌든 윤석열한테 보고하고 실행하고 이렇게 진행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윤석열 스타일에 네. 그런 애가 있는데 안 만났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 아, 특검 발표는 존중을 하는데 저는 제일 처음에는 김건희가 반대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네. 2024년 총선 끝나고 그 얘기가 났어요. 박영선 국무총리, 아, 양정철 네. 비서실장, 네네. 민주당 일부 네. 인사들에게도 자리를 준다라고 하는 연정 살짝 비슷한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때 대통령실의 관계자들이 부인을 했어요. 그 보도에 대해서. 근데 어떤 관계자들이 시인을 합니다. 네. 근데 그 관계자들, 시인한 관계자들이 김건희 라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김건희 아이디어와 전략으로는 그러니까 둘이 목적은 같아요. 윤석열의 목적과 김건희의 목적은 그들 부부의 여러 리스크를 파묻어 버리는 것이 목적인데 방식적으로는 김건희 쪽은 좀 일부 민주당 쪽을 구슬러서 네. 협치를 통해서 네. 파묻어 버리는 방법을 네. 생각을 했고 윤석열은 협치는 무슨 협치 이러면서 아, 이제 네. 이 쿠데타로 간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제가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윤석열이 자기한테 마누라는 모른다. 혼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말버릇 중에 찔리는 거를 먼저 얘기하는 성격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도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정진석인 줄 알았다. 그 뭐 그렇게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공관위원장 당신 누군지 몰랐어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정진석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알고 봤더니 전화 통화에 윤상현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고 또 그 내란 직후에도 보면은 자신이 진짜로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했으면 단전 단수를 시켰을 거다라고 했는데 시켰잖아. 단전 단수를 시켰거든요. 근데 한 가지 더 남아 있어요. 주말을 기해서 했을 거다. 아, 네. 그럼 제 생각에는 주말에 원래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요것도 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걸 봤을 때는 자기 입으로 먼저 김건희 얘기를 했다는 거는 김건희가 관여를 한 것이 아닐까?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네. 어제 특검 발표로는 앞에 전자의 설, 네. 김건희 협치론자설에 좀 더 가까운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검이 그 대목을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네, 네. 김건희 관련 문제를. 네.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관련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지. 사실은 그 의심이 없는 건 아니거든. 그리고 김건희 사법 리스크가 하나의 계엄의 동기가 됐다는 것도 어제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당일날 이제 피부과 가가지고 직접적인 접점이 없는 데다가 김용현이나 노상원이나 이런 이제 군 관련자들 여인영이나 여기하고 김건희가 직접 소통한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장이나 뭐 여기하고 소통한 흔적은 있는데 그것만으로 이제 계엄 관여를 단정하기 어려웠다라는 것 같고 결정적인 거는 너 때문에 다 망쳤다. 그러니까요. 혼났다고. 요게 이제 김건희 그 보좌하던 네. 그 행정관들이나 여기의 진술이거든. 김건희가 너 때문에 다 망쳤다. 내가 다 생각과 계획이 있는데 네. 요게 결정적이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아, 너 네. 때문에 망쳤다도 좀 해석의 여지는 남아 있는 게 아닐까? 네. 계엄을 선포해서 망쳤다가 아니라 네. 잘못해서 지금 선포하면 안 되는 아. 거다. 시기와 조건의 문제였던 건 아닐까? 네. 이 부분은 좀 더 파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 김건희 설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기현 부장판사도 이제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하면서 이제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야당에서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그때 대법원에서 이제 심야 긴급 회의가 열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사법권을 이제 계엄사로 넘기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 모의를 했던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의심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수사 결과는 안 나온 거죠. 그래서 고발 사건 들어온 거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를 했는데 아마 이제 저것 때문에 두 가지 김건희 이 관련 없다고 얘기한 거하고 그다음에 조희대 무혐의 처리한 거 요것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2차 특검 가야 된다. 네. 강하게 지금 이제 네. 흥분해가지고 조은석 특검을 막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2차 특검 가야 된다는 가장 강력한 근거로 두 가지를 거론을 하는데 아니 근데 이제 수사는 그래요. 없는 거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 진영의 주문을 받아가지고 없는 사실이 있다고 만들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조은석은 검사 출신이잖아요. 특수사를 오래 했던 사람이고 네. 때문에 이제 이 수사 결과가 공소유지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 이걸 중점적으로 고민했을 거예요. 네. 지금 이제 23명 기소한 것도 다 공소유지가 될지 사실은 의문이에요. 일부는 공소유지가 안 되는 그런 기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직위원이 그 구속 취소할 때 네. 날을 시간으로 계산한 거 그것도 어쨌든 재판이잖아요. 그 재판의 결과인데 그 재판의 결과를 가지고서 거기다 사법적 잣대를 들이운다는 거는 물론 이제 굉장히 이상한 이 계산법을 취해가지고 네. 있지도 않은 그런 전례를 만든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 판단하기가 어려웠을 거고 근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한 거 안 한 거 요거는 경찰로 넘겼어요. 거기에는 어떤 고의성이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는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뭔가 통했다라는 설도 있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통화를 한다거나 뭐 이런 흔적은 안 나온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직위원 판사 같은 경우는 이제 논란이 된 부분들이 과연 내란의 일환이었는가 이 부분에서는 좀 여러 근거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없거나 그 부분은 그 내란과의 연관성과는 별도로 논쟁을 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